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소말리아 외무장관이 카이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랍 아프리카 담당 고문 마사드 블로스와 만났습니다. 모가디슈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있어 특히 민감한 시기에 워싱턴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소말릴란드를 독립국가로 인정했지만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소말리아의 영토 보전을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소말릴란드에게 있어 이번 회담이 단순히 미국의 기존 입장을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폭넓은 국제적 인정을 위한 소말릴란드의 캠페인을 막으려는 미국의 새로운 시도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소말릴란드 크로니클 편집장 사이드 이브라임 씨를 모셨습니다. 오늘 24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말릴란드는 소말리아 외무장관과 마사드 블로의 만남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행을 아주 잘 해주셨네요. 현재 소말리아는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로비 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로스 씨가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마르코 루비오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소말리아 정부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어떤 회의장 주변에서 거의 기습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워싱턴 관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건 실질적인 것보다는 사진 촬영 기회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소말리아가 실제로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는 사실 아시다시피 불행하게도 소말리아를 제4세계 국가라고 표현했고 심지어 나라조차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소말리아에 대한 원조와 평화 유지 자금, 즉 미국이 가장 큰 후원자였던 자금의 출처가 모두 사실상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말리아는 그 자금줄을 다시 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트럼프 씨의 호감을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이르고 이것이 미국이 이제 소말리아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일종의 절박함이 외교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바로 지난주에 주소말리아 미국 대사관은 군복을 입은 몇몇 소말리아 군인들이 미국 국기를 밟고 훼손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규탄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군인이라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소말리아 군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할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고 4명의 군인을 부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로 이것은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2명은 실제로 미성년자이며 제 생각에 15세나 16세입니다. 그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서 여기서 다루지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말리아와 관련해서 실제로 대사관의 지위를 낮췄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사를 임명하지도 않았으며 임시 대리 대사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나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트럼프 씨는 다행히도 소말리아의 상황이 꽤 희망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했고 수백만 달러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미국 국기를 밟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미국 국기를 밟은 사건은 미국이 아프리카 연합 평화 유지 임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부룬디에서 온 약 12,000명의 외국군, 이 모가디슈와 소말리아 여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는 알샤바브에 의해 점령당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바로 미국 국기를 밟는 그런 행동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말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바와 관련해서 소말릴란드는 공식적인 승인 없이 미국과의 어떤 주요 안보 파트너십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이런 방위 협력에 있어서 최소한 공식적인 승인이 전제 조건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판을 키웠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소말릴란드가 유엔 회원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되었고 이것은 완전한 외교적 승인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셈법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미국은 소말릴란드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일종의 협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고위급 인사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령부 사령관이 이전 사령관과 새로 부임한 사령관 모두 소말릴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한 가지 사안은 실제로 에미리트에 임대된 베르베라 기지입니다. 현재 이 기지는 인프라와 기타 여러 측면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대형 군용기를 착륙시킨 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활주로를 시험해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 중 많은 부분이 공개된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말릴란드가 미국과 어떤 형태로든 협력 관계를 맺겠다고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티 반군이 지금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중들에게는 그게 약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소말릴란드가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안보 파트너십이 소말릴란드보다 미국에 더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나라고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꼭 지켜보겠습니다. 사이드 이브라임 소말릴란드 크로니클 편집장님, 이 24 뉴스 잉글리시 출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이 다시 활발해진 듯합니다. 7명의 해적 용의자들이 탄자니아 국적의 유조선 아사나오를 예멘의 무칼라 항구를 출발한 후에 납포해 아덴만에 가로질러 포틀랜드로 향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선박은 소말리아 북동부 바리 지역 칼룰라 앞바다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선원수가 몇 명인지, 국적이 무엇인지 또는 부상자가 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